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노무라 증권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베팅하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내년 5월까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탈 5중에서 4의 확신을 가진다는 의견을 내놨죠. 꽤 높은 가능성으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무라 증권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꽤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었고요. 상당 부분 틀려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1,500원까지 가는 이유에 대해 주저리 써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움직일지 저만의 사견을 담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것은 저의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환율 1,500원 간다고 이러한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해당 글에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노무라 증권이 말하는 7가지 근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창용 총재도 경고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이창용 총재는 이것보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게 더 문제다, 이러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외환보유고는 2021년에 피크를 치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렇게 대외 환경이 부진하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 환율을 잡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최상목 부총리가 환율 1,400원이 뉴 노멀이라고 한 것을 봐서 한국 자체가 환율 방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의 국민은행은 4,430억 달러의 큰 돈을 굴리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환해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의 미래 자산이 손실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개인들의 해외 투자로 인한 원화 약세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253억 달러의 해외 투자를 진행해 왔었죠. 이런 식으로 해외 투자가 가속화되면 한국 사람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해외 자산을 사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원화 약세가 나타나겠죠. 여섯 번째는 최근에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면서 한국의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고 이와 함께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도 원화 약세 요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드린 7개의 근거는 맞는 말도 있고 과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글로벌 환율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맞서 내년에 역대급으로 돈을 풀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은 2025년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추구하고 역대급으로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기 부양에 힘쓸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에 있을 양회에서 재정 정책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위로 상승할수록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죠. 최근 10년간 위안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앞으로 역대급 돈풀기를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안화는 앞으로 더욱더 약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 둘은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감안하면 원화 약세 또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서로 수출 경쟁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폐가 약세인 나라가 수출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만약에 내년에 중국이 역대급으로 돈을 풀면서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버리면 중국은 한국에 비해 더 강한 수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위안화와 원화 둘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로 상승할수록 원화 약세, 아래로 하락할수록 원화의 강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원화는 위안화 대비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수출 환경이 더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원화 대비 위안화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수출을 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은 돈을 더 풀면서 위안화 약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요즘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공급량을 늘리면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돈을 더 풀게 된다면 환 측면에서도 불리함을 가져가면서 수출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더 풀면서 이를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100bp 인하도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서 기준금리를 3번 혹은 4번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꽤나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원화 약세 요인이죠. 이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도 준비되어 있죠. 지난주 기재부에서 2025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 27%나 많은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 발행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 금액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상환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경기 부양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채 발행 금액보다 순 발행 금액이 더 중요한데요. 순 발행 금액은 올해 대비 내년에는 68%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냥 돈을 막 뿌리겠다는 것이죠. 솔직히 어쩔 수 없죠. 역대급 불경기를 맞이한 상황인데 이렇게라도 돈을 뿌리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돈 풀기로 인하여 내수를 하루빨리 살릴 필요가 있어 보이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은 한국이 돈을 뿌리지 않더라도 원화와 위안화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먼저 돈을 뿌리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도 원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5년 8월에 있었던 위안화 기습 절하 사건 때 중국에서 위안화를 기습적으로 약세로 만들어버리자 가만히 있었던 원화 역시 약세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란색이 위안화 환율이고요. 녹색이 원달러 환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 네모박스 친 구간에서 이 둘이 한꺼번에 튀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5월까지 1,500원에 간다는 노무라 증권의 말은 과도했다고 봅니다. 일단 탄핵 절차도 마무리되면서 원화 약세 요인 중 한 가지가 사라진 상황이고요. 요즘 반도체 산업 흐름이 좋지 않다는 말이 많습니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2분기쯤 되면 D램 가격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화 약세를 커버 쳐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물리신 분들은 내년 2분기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 떨고 있습니다. 일기 때보다 더 강력해질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트럼프는 취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었던 2016년 11월 달에도 당선 직후 환율이 급등했었지만 취임식 이후 환율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8년 전 대비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정도는 약하겠지만 어느 정도 환율의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니 이것도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것을 맹신하면서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모든 것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투자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투자 방향을 그때그때 결정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나리오는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그때그때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오시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 부분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